2023년 8월 2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신인이 될 수 있었던 거너 핸더슨. 이날 핸더슨은 두 번째 타석에 나와 2루타를 기록합니다. 4회 초 세 번째 타석에선 3루타를 기록하죠. 4회 초 우측 담장을 마치는 타구로 홈런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진행됐지만 이 타구는 3루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서는 시즌 22호 홈런을 터뜨립니다. 88.4마일 커터를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겨버렸죠. 이렇게 해서 핸더슨은 사이클링 히트까지 안타 하나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그러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 때린 공이 1루수 베이스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냥 1루에서 멈춘다면 커리어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핸더슨은 1루를 돌아 2루까지 질주하면서 사이클링 히트를 포기한 거죠. 이날은 양팀 간 이미 승부가 기울었던 상황. 그랬기 때문에 누구라도 1루에 멈췄을 텐데 팀 동료들과 팬들도 핸더슨의 선택에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경기 후 핸더슨은 타석에 들어가기 전 사이클링 히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경기를 열심히 했다면서 그것이 내가 플레이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보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핸더슨에겐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날 핸더슨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면 역사상 수많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을 텐데 그가 보여준 스포츠맨십, 그러니까 기록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이 원칙을 고수하는 진정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것 같아서 핸더슨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스포츠맨십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렵죠.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핸더슨을 통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플레이를 한 거너 핸더슨은 결국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2023년 아메리칸 리그 만장일치로 신인왕을 수상한 것이죠. 이 신인왕은 정규 시즌 종료 후 미국 야구 기자협회 소속 기자 60명이 리그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지명하면서 수상자가 가려지는데요. 거너 핸더슨이 생애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신인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트리스턴 카사스, 테너 바이비와 함께 최종 3인 후보에 오른 핸더슨의 수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관건은 만장일치 수상 여부였는데요. 핸더슨은 1위표 30장을 독식하면서 만장일치 수상에 성공합니다. 핸더슨은 2023년 6월 1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 캠든 야드에서 대형 홈런을 뽑아내는데요. 이 타구 속도는 113.8마일, 462피트, 140.8m를 날아가 유타 스트리트에 떨어졌는데 이는 캠든 야드 역사상 가장 멀리 날아간 홈런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렇듯 핸더슨의 홈런 비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만큼 멀리 날아가고 밀어서 넘기는 홈런도 많아서 겨우 22살의 어린 선수라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0 스케일 파워 부분 80을 주게 되었고 핸더슨이 체력과 근력을 더 키운다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히 파워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자가 밀어쳐서 홈런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밀어치기는 스윙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공이 배트에 맞기 때문에 힘을 온전히 배트에 전달할 수 없어서 당겨치는 것에 비해 홈런이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 것인데 핸더슨은 타격이 완성이 되어도 그의 왼발은 다 돌지 않고 밀어치는 방향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밀어쳐도 배트에 힘을 실을 수 있고 충분히 홈런과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점은 밀어서 치는 경우 타구에 힘이 실리지 않아서 땅볼 타구의 속도가 느려 수비망을 뚫어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핸더슨은 밀어친 땅볼 타구도 힘이 충분히 실려 있어서 밀어치더라도 강한 땅볼 타구가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핸더슨은 2019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42순위로 볼티모어에 지명되는데요. 드래프트 당시 핸더슨에 대한 평가는 평균 이상의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정도였는데 이처럼 타격에서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내면서 빅리그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장타력을 갖춘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2022 시즌이 끝나고 핸더슨은 베이스볼 아메리카와 파이프라인 두 곳에서 모두 유망주 랭킹 1위에 올랐고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며 2023 시즌을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의 기대와는 달리 시즌 초반 타율 1할 7푼에 머무르면서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고
떨어지고 메이저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슬럼프는 경쟁적 스포츠인 야구에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투수든 타자든 경험이 많은 선수든 어린 선수든 모두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야구 선수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조급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서 슬럼프의 늪에 더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주위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거나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라거나 실수해도 괜찮다거나 이런 조언을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어도 잠시뿐이고 다시 험난한 파도를 타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천금 같은 끈데기 안타를 때리던지 슬럼프를 깨부수는 홈런포가 나올 때 이때 타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슬럼프를 벗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핸더슨도 시즌 4호 홈런을 기점으로 슬럼프를 탈출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홈런을 계기로 6월 타율 3할 2푼 6홈런 16타점 OPS 0.994를 기록하면서 슬럼프를 벗고 아메리칸 리그 6월의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또 드래프트 당시 핸더슨의 수비 평가는 유격수 수비는 고쳐야 할 점이 많고 3루수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정도였는데요. 수비 역시 코치들과 훈련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볼티모어 팀 사정상 유격수로 77경기 3루수 76경기를 오가면서 플레이했는데 유격수 DRS 플러스 10, 3루수 DRS 플러스 3으로 두 포지션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수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유격수는 상대적으로 우타자가 많고 당겨치는 타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가장 많은 타구를 처리하는 포지션이죠. 게다가 1루로 송구할 때 거리도 멀어 강한 어깨를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구 판단이 빨라야 폭넓은 수비가 되겠죠. 그래서 유격수의 자질은 누가 뭐라 해도 수비력입니다. 수비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유격수를 맡으면 경기 내내 불안하겠죠. 그래서 내야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 수비만 잘해도 주전이 보장되는 포지션이 유격수죠. 그런데 30개 이상의 홈런을 기대하는 선수가 유격수라면 리그를 압도할 만한데요. 그래서 건어 핸더슨의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유격수나 3루수나 위치만 바뀌었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3루수는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되는 포지션입니다. 강한 타구를 처리하거나 동시에 약한 타구를 처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3루수 포지션 공백이 생기는 팀이 많고 의외로 3루 공백을 메울 수비수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송구 정확도가 요구되는 포지션이죠. 3루에서 강하고 세게 던지려고 하다가 송구 실책이 많이 나오는 포지션이고요. 그래서 굳이 세게 던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송구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포지션입니다. 핸더슨은 3루 수비에서도 까다로운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수비 기복 없이 풀타임을 소화해서 지금의 핸더슨은 그 어떤 선수가 와도 밀어낼 수 없는 최고의 존재감을 가진 선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티모어는 유망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6년 연속 가을 야구 문턱을 넘지 못한 볼티모어는 팀 체질 개선으로 유망주에 집중했고 건어 핸더슨과 같은 주요 유망주들이 주축으로 도약하면서 팀 성적도 부쩍 성장했습니다. 볼티모어는 톱 수준의 유망주들이 메이저리그 수준에서도 성과를 낸다는 걸 입증한 바 있으며 그 중심에 건어 핸더슨이 있습니다. 유망주들의 연속적인 콜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팜을 자랑하는 볼티모어, 괴물 같은 유망주들이 득실거리는 볼티모어가 부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